예외를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예외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 또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다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또는 에러가 발생하면 예외를 던집니다. 이 던진다는 것을 영어로 throw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를 던져서 알려주는 거죠. 또 우리가 코드에서 예외를 던져서 일부러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throw 예약어를 사용해서 다음에 예외 표현식을 뒤에 덧붙여서 예외를 던지는 거죠. 여기에서 예외 표현식은 어떤 타입의 값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값이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에러 메시지를 포함하는 문자일 수도 있죠.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예외를 던질 때는 에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 에러 클래스에 대해서는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외를 처리해주는 제어문이 있습니다. try catch문이죠. 이 try문은 예외가 처리되는 코드 블럭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try문의 코드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try문 다음에 catch구에서 발생한 예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캐치하는 거죠. 다시 말해 catch구는 try 코드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코드 블럭입니다. 그리고 finally 구는 try 코드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하든 않든 항상 최종적으로 finally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코드 블럭이죠. try문 코드 블럭에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코드가 이 블럭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차례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하는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나 에러가 발생하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는 예외를 던집니다. 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코드 블럭 안에서 throw문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코드의 실행 흐름이 즉시 캐치 코드 블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ry 코드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finally 코드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파일 하나 생성하도록 하죠. exception.js 여기에다가 values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배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 50, 30, 80, 90 인덱스 변수도 하나 선언해 주고요.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sum 변수도 하나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try 코드 블럭을 정의합니다. while index가 values의 length보다 작다면 let value는 values의 index 번째에 있는 값을 꺼내와서 이 값을 로그 메소드로 출력해 보기로 하죠. 일단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if value가 50보다 작다면 그때는 throw 문을 사용을 해서 50보다 값이 작습니다. 이런 예외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value가 50보다 작지 않다면 그때는 sum 변수에 이 value 값을 누적하기로 하죠.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catch 코드 블럭에서 발생한 예외 정보를 2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서 그 정보를 출력해 보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finally 코드 블럭에서 이 누적된 sum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합계 해서 플러스 sum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거 저장하고 이제 node exception.js 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인덱스가 0이니까 while 조건식을 충족해서 while문을 실행하겠죠. values 배열에서 0번째에 있는 밸류 요소 값 60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value는 60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면 6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if value가 50 이하냐? 아니죠. 6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60 값을 sum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um 값은 60이 되죠. 다시 조건식을 평가하는데 그럼 인덱스가 1이니까 배열의 길이 5보다 작아서 참이 되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째 값을 가져다가 밸류를 출력하죠. 그러면은 50이 되죠. 그리고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밸류가 50이니까 50보다 작지 않죠. 같으니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50 값을 sum에다가 누적시키죠. 그래서 110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while문의 조건식을 판별하죠. 인덱스가 2니까 5보다 작지 않아서 다시 while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것을 꺼내오는 거죠. 꺼내오니까 30이 되죠.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 이번에 밸류가 30이니까 5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번엔 throw 문이 실행이 됩니다. 50보다 값이 작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로 throw 해서 예외를 던집니다. 그러면 코드의 실행 흐름은 이 캐치 코드 블록으로 넘어와서 이 예외 값이 이 2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보면은 50보다 값이 작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든 그렇지 않든 final 구를 실행하니까 합계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현재 110였죠. 110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50보다 작은 값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70 이렇게 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죠.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보다 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을 계속 누적을 하고 그래서 이 캐치 코드 블록은 전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파이널리 코드 블록은 실행되니까 합계해서 350 값을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처리 구문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예외 처리 구문을 제어문에서 설명을 했지만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외 처리 구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더욱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점프 구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행 흐름을 다른 곳으로 즉시 이동시키고 싶어서 예외 처리 구문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어문 모듈을 마치겠습니다.